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외국인 체류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택배 물류센터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광주 전남의 외국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동료 외국인 8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동료 등 수십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체 확진자의 18%가 외국인으로 나타났고 이번 달에도 모두 33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외국인 관련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의 등록 외국인은 2만 1,300여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15,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광주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또한 광주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잇따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학생 확진도 속출하고 있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소보다 1시간가량이나 늦게 등교합니다.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학년 학생들이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오빠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죠. 말하자 하려는 건데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곳으로 가족 간 접촉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나오면 거의 10%는 학생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40명의 가족 중에는 학생이 꼭 한 4명 정도는 있다.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 사례처럼 학교 내에서 확산이 된 추가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접촉 등 학교 밖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내 감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더욱 학생, 학부모 교육에 좀 더 집중하자. 그리고 방역에 집중하자. 광주 지역 일선 학교 대부분이 개학을 한 상황에서 가정 내 감염에 따른 학교 내 확산 차단이 안정적 전면 등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인 이번 지원 대상은 3개 분야 26개 사업 12만여 명으로 지원 규모는 351억 원입니다. 분야별 지원액은 사회복지, 아동시설 등 21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6억 원,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2억 원 등입니다. 순천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들에게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순천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논란은 최근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직원복지 예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순천시가 공무직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 2,200여 명에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명목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금.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자며 노조를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신 게 아니라 전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뭐 하이직이라든가 뭐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천시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위로금을 이른바 셀프 편성한 건데 간부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의회 의원 다수가 위로금 지급에 찬성하면서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당연시되던 상황. 하지만 언론을 통해 셀프 위로금 예산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외면한 공무원들의 복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은 매달 월급이 나와요.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무슨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나눠서 간다는 거는 순천 시민들이 좀 무능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사각지대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좀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순천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따가운 시민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십 건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혐의로 공직자 1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시 서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이들이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 등으로 서구청 직원 17명을 입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 등 신군부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중요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당시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5.18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 대면 조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핵심 인사 5명이며 조사위원회는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어르신들의 소망을 담아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 안심주택을 개소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고령의 무주택 장기 입원자나 시설 입소자가 퇴원 퇴소를 희망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계속 시설에 머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함께 케어 안심주택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이주민의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월곡톡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이 영어와 러시아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곡톡을 통해 중고 물품 거래와 구인 구직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한평군 평생학습관에서 잡생각 학교를 운영합니다. 하반기 평생학습은 감성 라탄공예 등 3개 강좌와 관내 강사를 채용해 운영되는 홈카페 마스터 등 3개 강좌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강진의 대표 아열대 작물인 샤인머스켓 300kg이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됩니다. 강진구는 현재 22개 농가 7헥타르의 면적을 확보해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고 있고 단가 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기를 개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조례를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내년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8,200여 명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을 지원하면 8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 당국이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80일 전인 이달 10일부터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이 선거 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며 추석 명절을 전후한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9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9%,
전남도 109.02로 2.9%가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국제유가 상승세와 달걀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여수산단의 올해 2분기 생산 실적은 18조 3,9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80%가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1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경기 회복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실적 역시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10일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호남대와 광주대 등이 장학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최근 정부가 소득분위 7, 8분위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 350만 원 지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편성해 사실상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는 등록금 외에도 수시로 합격해 등록한 신입생 전원에게 AI 인재 장학금을, 광주대는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 학업 장려금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식용계 사용 논란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물단체 HSI는 동물 학대 사진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진돗개가 다른 식용개와 함께 사육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농장업주와 진도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진도군은 사진 속의 진돗개는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확인됐고 진돗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나날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은 20도 안팎 가리키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광주가 28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는 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오늘 밤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나주와 담양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해남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남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 소식은 없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